예, CBS 박종현 한파승부 여의도 내전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네,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두 분이 약간 의상 색깔 톤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니까. 네, 가을이니까. 아, 두 분 다 멋지게 하고 오셨고요. 항상 멋지신 박성태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항상 복장은 예, 두께만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쇼 머스고. 예. 자,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참 만에 왔습니다. 한참 만에.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한판 승부부터 잘 안 부르더라고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그 우리 의원님이 파악하신 그 명절 민심은 어땠습니까? 아, 우선 뭐 정치권에 대해서는 싸잡아서 안 좋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연휴 기간 전후로 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거리들이 많이 나왔죠. 예. 대표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내외 분의 그 예능 프로 출연, 냉부에. 특히 그 환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예.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데 아하. 뭐 거기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아주 분위기도 침울하고 또 그 해당 그 팀장인 공직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뭐 예능 프로 나가서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런 만담 수준의 그런 얘기들을 한 거. 다음에 뭐 김현지 씨인가요? 뭐 부속실장 뭐 그리고 관세 기업하는 분들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 방송을 많이 요즘 안 하시는데도 현안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정치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지난주 나오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명절 민심. 이상민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사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게까지는 잘 얘기는 안 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대선 때 열렬히 응원했던 분위기는 아니죠. 확실히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아직은 성과를 갖고 탓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허니문 기간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하려다가도 그래 국민의힘이랑 정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덕분에 국민들도 저희 당에 불만이 있어도 뭐 국민의힘보단 낫지 않나 뭐 정도의 분위기가 저는 실제로 느낀 분위기였고 특히 제주도라서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님의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4.3 유족에 대한 상처를 주는 행위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는데 하여튼 느낌은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는 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도나스. 저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좀 좋아할 수 있게 해달라.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 시민들이 그렇게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김재섭은 좋은데 국민의힘은 별로다. 이제 저보다는 진짜로 저는 요새 돌아다니면 딸내미 많이 컸냐 사진 보여드리라고 정신 없는데 근데 그거 말고 정치적 현안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마땅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야당이 잘 견제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선뜻 마음이 안 간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그 중에서도 강북 민심이라는 게 저희가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우리 당이 아직 민주당의 그 어떤 소위 말하는 똥볼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만큼의 재정비가 잘 안 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런 거 좋지만 우리 내부 스스로 좀 자성이나 뭐 성찰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뭐 원칙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 시리즈나 야구 포스트신 가면은 상대 팀이 실수하면 바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서로 실수하고 있는데 서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거죠.
박 실장님은 저는 뭐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정치 평론가를 하고 있지만 많이 묻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박 실장님께 예. 노래 잘하냐? 노래 잘하네. 아유, 아닙니다. 이거 김학현이 보셨구나. 예. 그럼 뭐 아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했냐. 죄송합니다. 윤희석 대변인을 오늘 우연히 만났는데 예. 뭐 그 노래방 기계가 안 좋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되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제작진이 뭔가 기계를 잘못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음모론. 예, 저희한테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사실 저도 정치 평론을 하고 있지만 예. 정치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멀어지는 것 같다. 저는 사실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 이게 발전한다고 보는데 너무 싸우니까 물론 누가 잘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또 저의 일이긴 하지만 너무 싸우고 싸우는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 일단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제평론으로 바꿔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 좋죠 그러면. 더 안 좋죠. 그래도 나갈 땐 정치 평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서로 대화가 되는 걸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재선 의원이 그래갖고 이제 여야 간에 통합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에 이준석 대표와 스타 대결을 했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영상을 네. 한번 보고 이어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현피 뜨려고 온 건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다 같이 이제 화합하는 좋은 장을 마련하겠다. 그건 얼마든지 하겠다. 근데 종목이 스타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좋은 치니까 와가지고 이번 한번 겨뤄보고 싶은데 아무튼 저희 엄마가 나쁜 형들이랑 PC방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잘못돼가지고 예. 아무튼 오늘 즐겁게 재밌게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스타 잘하는 얘기 하지 마 그냥 형은 나한테 스타 얘기하지 마 형은 이제 앞으로. 우리 김재선 의원님이 이긴 거죠? 근데 지금 영상 보니까 굉장히 경박스럽네요. 제 스스로. 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갑자기 이준석 그 의원이 스타 잘해요. 예. 근데 저는 팀을 또 잘 만나가지고 이겼는데 어쨌든 뭐 진 건 진 거죠. 그래서 패자는 말이 없는 거고 이준석의 실력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앞으로는 뭐 스타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다. 못하는 사람이랑 이제 앞으로 겨뤄주지 전 앞으로 평생 이준석이랑 스타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놀릴 거거든요. 스타 졌다고. 일승의 기억으로 이제.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한 건데 사실 실제로 굉장히 씁쓸했어요. 저 자리에서. 왜냐하면 자리가 3개가 있었어요. 민주당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빠진 건데 물론 저도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왜 너는 욕 먹었어요? 당에서 하는 집회도 안 나오면서 그 민주당이랑 개혁신당이랑 하는 그런데 나가서 희희낙낙하냐. 뭐 당연히 이제 강성 지지층들 내지는 뭐 이렇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불편하게 생각하면 일단 자세를 고쳐앉으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전 심각하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 중독? 정치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추석 때 그 여야 특히 뭐 젊은 의원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뭔가 이거 사실 저희한테 민속놀이 같은 건데 이런 민속놀이 하고 하는 걸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대치가 되니까 그냥 상대당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그 맨날 보는 이준석이랑 둘이 게임 하자니 맨날 보는 이준석이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정치 과잉으로 재단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쟁이라는 틀 안에서 보여줘야 하느냐. 민주당이 빠진 이 자리를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실까? 저는 그런 그 씁쓸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저희 한판승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지지층이 이제 반발해서 불참해서 아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스타 하세요? 아니 저도 뭐 하는데 해요? 아니 지금 보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저를 이제 세대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신 것 같아요. 뭐 40대 초반 아니세요? 아니 근데 저도 김재섭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해요. 아니 그냥 저희 세대에 너무 많이 하던 일이니까 윷놀이보다는 명절 때 되면 아침에 차례 지내고 오후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던 게임이라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다. 특히 뭐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정도라면 뭐 지도부하고는 달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탄핵에 대한 태도나 이런 점을 볼 때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예. 뭐 김재섭 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직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사과를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그런 감정을 안 가질 텐데 좀 아쉬움은 있고 저도 뭐 김재석, 이준석 두 분이 이제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뭐 앞으로 다른 게임 하려고 하는 살씨름이란 걸로. 네, 뭐 본인이 이길 수 있는구만. 언젠가는 뭐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하는 그래 뭐 80년도 민주당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 설에는 예전에 국회에서 여야 뭐 축구 대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의원들 그런 건 이제 없나요? 아니요, 그거는 하고 있죠. 네, 근데 세대가 진짜 그거는 또 50대 한 중반 이후들이 열심히 하는 스포츠인 것 같고. 그거는 또 말이 없네요. 축구 대회는. 아니요, 그것도 뭐 한일전하고 같이 나간다고 해서 21대 후반에도 지지자들의 불만이 많았죠. 네. 예. 아무튼 내년 설에는 좀 화합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자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국전쟁 2 영화를 이제 관람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제주 4.3을 왜곡 폄훼했다라는 논란 그런 영화에서 논란이 됐는데 장 대표가 영화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오히려 역사를 훼손하는 거다. 역사적 사실마저 이틀막이 됐다 이렇게 또 반론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 예.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그 회의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장동혁 대표가 그거에 대한 그 나름의 해명, 뭐 소신을 밝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사실 건국전쟁 2를 본 기억은 없고 일은 봤어요. 건국전쟁 1은 봤는데 예. 뭐 그 뭐 특별히 내용이 뭐 이렇게 되돌아진 것도 없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싶고 예. 그 2는 못 봤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큐 프로에 대해서 자기는 본 것이고 그 피해자가 있는 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그건 뭐 민주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할 용의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또는 구제해주고 뭐 도와드리고 하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뒤섞여서 같이 불순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러는데 저는 수긍이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장 저 말로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차치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 아니에요? 다른 당 정파보다도. 그럼 민주주의의 기본은 이제 다양성이고 다양한 생각인데 어떤 내가 지향하는 쪽하고 다른 어떤 행태를 보였다고 거기는 막 몰아서 내란 세력이니 뭐 불순한 세력이니 이렇게 몰아버리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해명하는 건 나름 뭐 이유가 그 본인으로서는 영화 본 걸 가지고 무슨 큰 그 죄인 취급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자 이제 제주 지역구인 김한규 의원님. 그러니까 6.25 전쟁은 남침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북한에. 그런데 만약에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북침이었다 내지는 북침을 준비하고 있다가 남침을 유발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집권 여당이나 야당의 당대표가 그런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런 주장을 담은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동조를 했나요? 집권 여당 그러니까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게 뭐가 잘못인 거예요? 보러 그거는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4.3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4.3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에 여러 측면이 있지만 4.3은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의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주 예외적인 어떤 사건을 들어서 이게 무장봉기다. 무장봉기로 인해서 유발된 그런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영화를 야당이 대표가 직접 보러 갔다. 그리고 평소에는 야당의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4.3 행사에도 대통령이 돼서 참여하지 않고 이런
유가족이나 피해자를 위한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반대의 주장만 오히려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문제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근데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평소에도 4.3 유족이나 피해자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면 다른 견해도 한번 들어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선회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주장하는 거하고 정치인들의 행태는 완전히 다르다. 오죽하면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안타깝다면서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나 영화를 보고 안 보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뭐 시비 걸거나 그 할애에 대한 성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그냥 혼자 영화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영화 보는 것은 어쩜 프라이버시고 사적 생활 부분이에요. 어떻게 정치인이 영화를 보는 게 사적 생활입니까? 아니 지금 당시에, 보면 우리 김한규 의원답지 않게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자체를 4.3을 뭐 무장공비가 어떻다고 장동혁 대표가 한 것처럼 메시지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이상민 의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화를 개인적으로 조조 할인이나 심야 영화 또는 그냥 극장에 표를 구해서 간 게 아니라 플랜카드까지 준비해서 지지자들과 함께 갔어요. 이건 정치적 행위로 간 거고 그러면 이 영화를 지지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대체 이 관점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보러 간 게 아니라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영화를 장동혁 대표가 보러 간 거예요. 두 번째는 갔다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적으로 그냥 친구들과 한 얘기도 아니고 그 명제 주장 자체가 흠이 있나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그거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공론의장에서 정리가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6.25 때 남침한 거 그건 공론의장 일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당연히 그건 공론의장에서 그게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까지 입을 틀어막으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몰랐던 또는 은폐 왜곡됐던 게 발견되면 학자들이 그걸 찾아서 얘기하고 영화 감독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관점, 은폐됐던 것들이 나온다면 그걸 이제 공론회장으로 끌어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건국전쟁 2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유족 측의 얘기를 빌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은 전 안 봤는데 줄거리를 여러 군데서 제가 보지도 않으시면서 사실은 그거를 단정짓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줄거리를 쭉 얘기를 한 거 제가 한 그러니까 6-7개 영화를 본 거 봤다고 해서 영화의 어떤 메시지 기조를 내가 찬동한다. 거기에 동참한다. 이렇게 단정짓는 건 비약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다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동조한다,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면 편견이고 받아들여져요. 편견이죠. 단정도.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어떤 역사적 사건도 성역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냐?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걸 잘했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 지도부가 결정한 일이겠지만은 벌써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공방이 있고 이것이 이제 역사학자들 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안인데 사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새삼 그 어떤 여기서 주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그 또 다른 우상화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 유불리로 그냥 제가 순수하게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당연히 볼 수 있죠.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궤변도 있는 것이고 정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지만 건국전쟁 2를 보는 것이 지지층들 내지는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숭앙하는 분들에 대해서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우리 지도부가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가 그 메시지, 그러니까 사진이 찍혔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었냐면 역사의식 심기, 건국전쟁 2 챙기기 당원 전파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17일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본회의장에서 이제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에게
이 메시지 보내는 장면이 찍힌 건데 그럼 이거는 역사의식 심기 건국전쟁 2 챙기기 당원 전파는 당 차원에서 뭔가 역사 건국전쟁 2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저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뭐 취향이고 영화 보러 가는 거에 국한된 거고 국민의힘은 다양합니다. 지금 저 우리 김재수 의원도 말했고 저도 생각이 그렇고 그걸 뭐 지금 민주당 저 비판하고 공격하고 견제할 일도 많은데 왜 굳이 거리를 만드나?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저기 저 민주당이 걱정할 완전 일이 동의하는 아니라, 부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을 그런 얘기를 거지. 하셔야지. 저는 근데 민주당이 뭘 그런 것까지 걱정하세요?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 그 예능 프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도 걱정하셔야지. 민주당에 계셨을 때는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4.3 피해자나 유족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4.3에는 그러니까. 여러 행태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잘못도 있었고 일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활동도 있었고 그게 복합적으로 다 동시에 발생됐고 경찰 피해자도 있고 그냥 일반 양민들의 피해자도 있고 양민들의 피해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남로당의 무장봉기 그것 때문에 4.3이 일어났다. 이걸 단순화해 갖고 이건 마치 빨갱이들의 후예들이 결국 피해를 입은 것처럼 당시 빨갱이들과 이런 식으로 지난 50년도부터 1980년대까지 그렇게 연자제로 제주 도민들이 어디 가서 4.3 피해자다 유족이다라고 얘기 못했던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4.3에 대해서 공산 폭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를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이거를 개인적인 취향이다. 특히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 김학의 의원님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저 좀 반박 좀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그거는 있죠. 김한준 의원님이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인다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죠. 박진경 대령이라고 당시에 이제 양민 30만 명을 학살하고 그러니까 좋다라는 그렇게 비약을 하면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얘기도 못 하죠. 그냥 설사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얘기가 통로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감독이 민주주의고 감독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제1야당 대표가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였다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고. 이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23년 5월 10일 날 국민의힘 윤리위가 4.3에 가서 이건 김일성이 일으킨 거다라고 해서 폄훼했다는 걸로 국민의힘 윤리는 태용호 당시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에 내립니다. 당시 윤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유족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해 당 윤리규칙 여기에는 명예실추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 조항을 들어서 당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보다 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태용호 최고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하나 본 거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됩니까? 당 대표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부적절했고 당의 이미지에 별 도움이 안 됐다. 그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발끈해가지고 뭐 마치 그걸 4.3을 옹호하고 역사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 모순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반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서. 자, 냉부의 해결하겠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해서 이제 오늘도 계속이 됐는데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 플러스였는가 마이너스였느냐. 또한 공격하는 국민의힘이 이거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 부분인데. 자,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 좀 말씀 주실까요, 먼저? 그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이전 보수 정부 내내 사실 여러 사건 사고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늘 꼬리표처럼 했던 이야기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홍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다. 어떤 참사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 그 가운데서 항상 모든 그 책임의 귀결은 대통령에 갔습니다. 그게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큰 사건 사고가 지금 일어난 상태에서 과연 이거 그 촬영 게 맞았나? 할 그
기분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끊임없이 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냐, 왜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냐고 했던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컨트롤 타고 왜 부지하고 왜 한가하게 예능 찍었냐는 얘기를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하셨을 거거든요. 게다가 그 가운데서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대통령실 스스로도 뭔가 캥긴다는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떳떳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냉부회가 방영이 되면서 추석간에 다 그 얘기하면서 네가 이재명 편이네 아니네 가지고 사실 국민 그랬어요? 갈등만 이게 오히려 막 촉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득보다는 실이 압도적으로 큰 전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글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뭐 일부 의원들은 세월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잃어버린 7시간에 비유하고 그러시던데요. 세월호 사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망하신 사건이었고 당시에는 이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화재 사고고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거고 26일 날 화재가 일어났고 진압이 되고 나서 28일 날 방송 출연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시간 내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일은 맞죠. 예. 근데 그날도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바로 대통령실로 가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 전후로도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챙겼는데 뭐 대통령이 매번 뭐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두어 번밖에 없는 큰 명절에 국민들과 교감하고 또 뭐 K푸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뭔가 챙겨야 될 일이 있죠. 그렇지만 김재섭 의원님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게 저는 그거는 충분히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대통령만큼의 맡고 있는 역할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사실 왜 그 시간에 게임을 했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네. 자체도 정치인들 간의 교류라는 의미가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명절에는 국민들하고 그냥 대통령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교류를 하는 것 자체도 저는요. 이 정도는 국민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용인을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갖고 계시지만 저는 저도 하도 화제가 돼서 그 프로를 봤어요. 근데 솔직히 대통령 내외 두 분이 아주 얄밉게 보였어요. 예? 말하자면 그때가 지금 저는 제 지역구니까 몇 번 가보고 거기에 그 중대 사태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행정망, 정보통신망을 또는 국민들한테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 국가 안보도 관련되는 아주 기간이 되는 정보망이에요. 그게 먹통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다가 그거를 또 복구하는 공무원이 또 극단 선택을 했잖아요. 그건 한참 후에 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사태 나고 나서 메시지가 뭐냐면 24시간 그 담당 공무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앉아서 벽돌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까 지금 파악도 607개의 시스템, 647개의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고 하는데 또 어제는 발표를 709개가 먹통이 됐답니다. 지금 이제 뭐가 먹통이 몇 개 됐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걸 파악하고 또 그것에 어떤 메커니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복구가 왜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진두주의를 하고. 근데 뭐 그냥 밤새서 24시간 하더라도 복구하라 이런 뜬금없는 얘기나 하고 그리고 갑자기 뭐 예능 가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담 수준의 희덕거리는 그런 거를 출연자들하고 하는 걸 볼 때 그 실상을 아는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보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아까 이제 스타를 비교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국민들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고 뭐 그 가운데 비판이 있었지만 그냥 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데이터 복구해야 돼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거짓 해명을 한번 내오면서 그걸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K푸드를 세계에 알려야 되고 그런 거라면 왜 떳떳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냐는 거죠. 왜 한번 해명이 바뀌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이거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K푸드니 뭐 등등의 명분을 갖다 와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용 보면 이제 K푸드에 대한 세계화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이 완전히 돼 있었고요. 실제 냉부 방송된 게 그럼 촬영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뭐 대통령실 이번 일로 큰 부담 또는 뭐 어쨌든 비난을 좀 받게 된 건 맞는데 예. 만약에 이게 예능 프로가 아니었고 시사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어디 단체 뭐 스포츠 단체가 한 2시간 정도 와서 미팅이 예속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막 1년 넘게 기다렸다가 한 50명, 100명 정도가 오는 미팅이었는데 그러면은 이걸 취소하고 대통령이 딴 걸 했었던 게 맞는가? 사실 우리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 엄숙하게 이걸 바라보는 건 아닌가. 전 물론 인명 피해가 있는 참사라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앞서 김한규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거기서 만약 현장 가서 막 자꾸 채근하고 윽박 지른다면 될 일도 사실 더 안 돼요. 막 옆에서 한다고 해서 이미 중요한 지시들은 다 내려놨기 때문에 예. 그 다음부터는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지금도 안 되는 건 저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게을러서 또는 신경을 안 써서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건 복구가 빨리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제가 이제 그쪽 관련 시스템 통합하는 친구분 하나 아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다 문제없게 복구되게 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나서서 뭐 체근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물론 정부적으로 손실이 났지만 약간 너무 엄숙주의가 있어서 대통령이 뭐 여기까지 여러 사고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예. 제가 뭐 그제부로 예능인이 됐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